안녕하세요, 레고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1년 9개월 만이지. 그는 잘 지내셨어요? 네, 수술하고 여러 가지 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이 죄송합니다. 조총은 이제 도색까지 다 완료하셨다고요? 예. 제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와, 여기 이 금속 부품들은 만져보니까 진짜 금속인데. 예. 직접 황동 부품들을 구해가지고 예. 황동재를 직접 줄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겁니다. 직접 줄칼로 깎으신 예, 거예요? 드릴로 깎는 건 안 썼고요. 예, 예.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깎아서 만들었어요. 와. 여기 있는 못들도 구멍을 제가 직접 뚫어서 망치질을 직접 제가 하나하나씩 다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실제 조총에도 이런 못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실제 조총에도 이렇게 못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외형을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 실제로는 이거 내구성을 위해서 넣은 것도 있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못 이렇게 사용하는 조총들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총구를 잠깐 클로즈 해보겠습니다. 이 칼라 파트는 왜 달았습니까? 칼라 파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발사가 되는 총도 아니고 뭐 이거는 오직 디스플레이 관상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이걸 다시 필요가 있었나요? 그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모형총인데 굳이 이런 걸 달아야 되냐 하는 거고, 다른 의견은 모형총이라도 실제 총하고 비슷하니까 결국 이걸 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귀찮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달았습니다. 잘하시네. 앞으로도 제작하는 게 있으면 그냥 달 생각입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상당히 진짜 이 조선시대 쓰였던 조총 같아요. 보니까 진짜 이게 실제 길이도 실제 쓰였던 조총하고 사이즈가 똑같은가요? 예, 실제 쓰였던 조총하고 거의 흡사하게 제작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쓰였던 일본 보병용 그 조총들은 대략 한 1400에서 1200 그 사이 중간쯤을 일반 보병들이 많이 쓰던 조총들입니다. 진짜. 현재 이 조총은 1255mm로 제작했고요. 칼라 파트하고 이 끝쪽에 있는 금속 징 때문에 대략 한 1.5cm에서 2cm 정도는 더 늘어난 길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있는 부품인가요? 이거는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총 연구를 한 결과 일본 조총하고 조선 조총하고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조총에서는 이 금속징이 쓰인 부품들이 잘 안 보이는데 반면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조총 유물들 중에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조선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총 유물들 중에서는 금속징이 박혀있는 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개인적인 가설일 뿐이기에 아직 그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이거 조선 조총하고 일본 철포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을 것 같나요? 이 금속징이요? 이 금속징이 주로 일본 조총은 주로 금속판을 이렇게 덧대 가지고 하는데 제일 큰 부분은 현재 이렇게 땅바닥에 뒀을 때 총두가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하는 겁니다. 혹시 저 부분으로 뭐 백병전을 치를 때 뭐 가격을 했다든가 그랬을 가능성은 혹시 없었을까요? 가격을 했다라는 거는 좀 힘든 게 애초에 조총 자체가 굉장히 내구력이 약합니다. 제일 약한 부분이 첫 번째가 용두고, 두 번째가 화문계, 세 번째가 판스프링, 네 번째가 여기 기관부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이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용두가 제일 많이 파손되는데, 용두는 그 특성상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도 이 부분에 파손이 많고요. 그래서 제일 파손되는 부분이 여기 용두, 판스프링, 화문계 이 순서대로 파손이 주로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제가 유물을 복제해서 만들었습니다. 야, 한번 더 작동을 좀 시켜 봐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화약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강화 하승천 복원을 도와주신 그 복원가 어르신께서 제가 이렇게 장난감 조총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경의를 표하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는 게 도와줄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러면 화약통 혹시 이거 제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선물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화약통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그 실제 그 우리나라 조총을
만드시는 복원하시고 만드시는 장인분께서 주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인분이라기보다 민간 단체에서 그 강화 하승청을 복원하려고 프로젝트 했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이 안에 화약이 들어간다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복원 당시에는 화약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화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 재질이 뭔가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요.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질은 솥불, 우각입니다. 실제 전체 솥불 모양 그대로 담고 있네요. 예,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거북이 문양하고 뒤에는 그분 이니셜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꽃을 이렇게 직접 제작하신 거거든요. 와, 굉장히 귀한 걸 얻으셨네요. 예. 그럼 이 복장을 사실 오늘 사실은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예,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야외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찍는 PD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 완성이 되면은 완벽하게 좀 찍어 보시는 걸로 하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단 한번 시연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격발하는지. 먼저 조총의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리고 조총의 충혈 상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확인하면서 약간의 해비를 비치면서 안에 살며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전이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화문기를 열어서 화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부터 해야지요. 그래서 화약이 없는 거를 가정하고 장전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약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천을 감아서 씻습니다. 한 번 이렇게 화약 잔여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색 화약일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화약통에 있는 화약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적정량의 화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끝부분에 남아있는 화약은 이렇게 안에 넣거나 아니면 처음 이렇게 장전할 때 이 부분에 털어 넣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디어 신서나 신기 비결에 나온 장전법은 말 그대로 정석대로 장전하는 거지 실제로 발사하는 사람들은 익숙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은 장전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석대로 가보겠습니다. 화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부어 넣습니다. 부어 넣고 난 다음에 화약을 한번 다져줘야 됩니다. 화약이 일단은 밀실돼 있지 않으면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연소만 되기 때문에 폭발력을 제대로 된 폭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오구라고 하는 것인데 까마귀 우자에 입구자를 써서 까마귀 입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어르신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이렇게 안에 환낭 이렇게 해가지고 환낭 말 그대로 탄한 환자에 낭은 주머니 낭자 이렇게 해서 환낭에 그거 화약을 이렇게 넣었어요. 만져보니까 이게 천연 소가죽 같은 느낌인데요. 천연 소가죽은 아니고 그냥 인조가죽입니다. 아이고, 속았습니다. 그분께서도 직접 구하고 싶었는데 몇 개는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질감은 좋아요. 소가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에 화약이 이렇게 탄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입구 부분에 이렇게 탄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지금 쇠구슬 같은 것이 탄환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모형으로 그렇죠. 발사는 안 되죠. 모형을 이렇게 한 겁니다. 발사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화약을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입구 부분에 갖다 대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소리가 들리는군요. 한 발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다져줍니다. 원래는 중간에 종이를 넣는 것도 있는데 종이를 넣는 것도 있고 넣지 않고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이 넣는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져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고 이제 일단은 한 발은 일단 장전됐어요. 하지만 아직 점화용 화약을 넣지 못했어요. 점화용 화약을 넣기 위해서 이거 부 화약통을 이렇게 합니다. 부 화약통. 아까 여기 주 화약통에서 남는 화약을 여기 붓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주 화약통을 넣고 보조 화약통 이용해서 따로 이렇게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 화약통을 열고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여기 화약을 조금 이렇게 붓습니다. 타타타타 하고 넣고 난 다음에 좀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 주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 안에 있는 화약하고 여기에 있는 화약하고 만나기 위해서
흔들어줘야 됩니다.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손을 치면서 흔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럼 예, 이제 예. 닫고 닫았는데 여기 주변에 그 여기 넣고 난 다음에 남은 그 화약들이 이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오발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해서 그 불이 붙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후 불어줍니다. 하고 불어주고 자 이제 한 발이 이제 완벽하게 장전이 됐습니다. 한 발이 장전됐으면은 심지를 이제 심지를 이제 꽂을 준비합니다. 심지가 상당히 긴데요. 심지가 이게 좀 짧은데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사용한 길은 대략 한 20에서 30m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심지를 지금 이게 팔에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거는 건가요? 그냥 일단은 이거 조작하기 편하기 위해서 조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에 감는 경우가 있었고 팔 말고 다른 것에 감는 경우도 있어요. 총에도 감는 경우도 있고 아니 직접 이렇게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호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자기가 편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심지 일단은 어느 정도 불이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심지는 특수 그냥 일반 심지로 불을 붙이게 되면 심지가 빠는 연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심지 비전투 상태의 심지 소모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조선에서는 심지에 특수한 처리를 가해서 심지 연소가 늦어지도록 만듭니다. 심지 그 연소 그거 처리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했다 치고 이렇게 물려주고 턱 이렇게 물려주고 난 근데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게 약물 처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물 처리라고 하기보다는 심지를 한 번 쌓는 과정이 있는데 그 쌓는 과정이 아직 저도 제대로 그 연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다. 하지만 그 삶고 난 다음에 그 심지를 말리고 그러면 그 심지가 불에 연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다음번에 그 확실하게 찾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지에 물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장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모든 장전이 끝나게 되고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지 않고 방아쇠 이렇게 손을 올려도 되는데 단 이거는 언제까지나 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점화용 화약하고 이 심지하고 다르면 격발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적을 향해 가서 마지막까지 쏠 때까지는 열지 않아야 됩니다. 자세를 잡고 난 다음에 준비하라고 하면은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 이걸 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열고 난 다음에 발사하라는 순간이 들리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격발이 되는 거죠. 자, 격발 장면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지를 물리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국내 소총 모형이 있나요? 몇몇 조총유물, 녹두꽃 그거 드라마 촬영 때 사용된 조총유물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재현된 영화 소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이렇게까지 작동되는 조총유물은 모형 조총은 잘 없습니다. 지금 레고님께서 만든 게 거의 국내에서는 뭐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셔도 돼요. 그래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 그 조총처럼 작동이 되는 모형들은 일단은 없는 상태군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뭐 팔면 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팔 생각은 없는데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게 제가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 손을 깎고 이 총열, 총몸 여기 있는 지판까지 전부 다 커터칼 하나로 깎다 보니까 문비가 상당해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집가 분들은 뭐 사실 의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재료가 물론 이제 나무가 아닌 이 플라스틱 부품이지만은 질감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이런 재현도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파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제품을 한 100만원 뭐 200만원 주고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품 소장 수집가들은.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가격에는 팔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 가격을 준다면
좀 흔들리긴 하는데 제가 현재 이 조총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18년 11월 1일부터 예, 맞아요. 이제 올해 10월에 들어서야 겨우 이제 조총의 작업이 모든 게 끝났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함께한 세월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팔기는 좀 많이 안타깝고 예, 예. 마치 제 자식 같다 보니까 팔 생각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 혹시 그 레고님 이 조총을 만든 다음에 또 기획하신 또 작품이 있나요? 현재 제가 이 조총을 만들고 나서 여러 박물관의 조총 유물들을 다시 복원할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고, 물론 사진을 보고 직접 치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박물관 유리창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 그대로 모사해서 만들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복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임진왜란때 군사적인 필요성을 인해서 국내에 조선에 들어오게 된 조총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고종 때까지도 생산되고 사용됐었는데 근데 여러 타 병기들에 비해서 이 조총에 대한 유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없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총을 쏠 때 불당겨! 이렇게 막 이게 너무 빠르게 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TV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게다가 이거는 화약 병기다 보니까 쏘는 그 순간에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구령 방법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들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거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혀 다른 취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군악대를 이용해서 호령을 맞추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구령을 맞춰서 쏘는 방법이 그 조선 후기에 주로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TV나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숨어서 뭔가 저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뭔가 상당히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실제로 숨어서 저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기를 영조시대 때 이런 방언이 있었습니다. 저쪽 북방 그 민족 중에서는 한 10m도 안 되는 호랑이가 다가왔을 때 호랑이 미간을 정확하게 뚫는 기술을 가진 북방 민족이 있다. 조선 그 북쪽에 살고 있던 그 조선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그것도 타당한 결론이 조총은 뭐 아시다시피 탄환적으로는 구조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날아가다가도 막 이렇게 막 휘고.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조준한 대로 일직선을 날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특정 구간이 있군요. 특정 구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8m나 20m 사이에는 찬안이 일직선을 날아가요. 다른 영향을 안 받고 무조건 일직선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직선을 날아가게 되면은 조준한 대로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승질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 현대 총기도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붕 뜨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물선은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일직선을 한 구간은 무조건 가게 돼요. 그거는 현대 총기도 가지기 힘든 특징이 있어요. 그게 혹시 현대 총기들은 그 총알이 회전한다는 강선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강선의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공을 차게 됐을 때 한 번 차게 되면 일단은 일직선을 나가려는 일단은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직접 조총을 쏴보지 않았기에 함부로 대답드리기 좀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설명 좋았고요. 그런데 그 레고님 제가 다리를 보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몸이 좀 아직 많이 불편하시죠? 현재 2년 동안 수술을 2번이나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걷기를 힘들고 현재 이렇게 뒤에 목발을 서서 기대고 있을 정도로 기대야 될 정도로 현재 일단 몸이 좋지 않습니다. 혹시 레고님 이 조총을 지금 정말인지 제가 저는 비전문가라서 모르겠지만은 훌륭하게 복원을 하시는데 만약에 정부 기관이나 어떤 관련 기관에서 관심을 보여서 레고님께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나 자문을 구하신다면은 혹시 응해주실 수 있는 생각도 있으신가요? 응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학과 출신도 아니고 군사학이라든가 관련된 전문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불과하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 그렇지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오타쿠라고 그러죠, 소위. 그런 분들은 전문가 이상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자꾸 저는 소견도 좁고 식견도 짧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동작까지 잘 재현된 이런 조총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관련업계 종사자들 보고 만약 도움을 못 청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계속 현재 조총에 대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년 동안이라 조선 후기 주력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현재까지 잘 알려진 게 임진왜란때 설명과 그렇죠. 병자호란 때 설명, 예, 그리고 나선정별에 관련 설명, 그리고 고아말의 구식 병기, 구식 화약 병기이다. 다른 서양식 병기들에 비해서 구식 화약 병기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현재 많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유튜브 채널 건들건들님께서 그나마 여러 그 시장에도 조총이 팔렸다 그렇게 해서 관련 자료들을 알려주셔서 다행이었지 그거를 제외하고도 현재 알려진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 레고님 같은 분이 관련 업계랑 같이 뭔가 합류를 해서 뭐 모형이든 무엇이든 이게 좋은 곳에서 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한두 해 봤던 사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이 채널이 돈이 많이 나와서 뭔가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익이 나는 채널이면은 제가 어떤 걸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물건을 만드셔가지고 오늘 보여주셔가지고 그때가 이 몸까지 불편하신데 먼 길까지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조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전문가 분들에 대한 조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습니다. 현재 조총에 대해서 파고 있는 분들은 저와 강화 하승천 동호회 그리고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박물관이라든가 전문가 혹시 조총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밑에 제가 놓친 부분인데 저 밑에 있는 저희 대나무 통 같은 것은 뭔가 있어요? 제가 좀 볼게요. 뭔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원한 건데 개인적으로 직접 복원하신 겁니까? 예. 죽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대나무 죽자에 관자를 써서 죽관이라 해서 기요신서하고 신기비결에 적혀있는 그 병기인데 분장류인데 그거를 제가 고서를 보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물들과 기록카드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어떤 무기를 이거는 주로 죽관이 명시돼 있게 한 발 정도의 분량의 탄환과 한 발 정도의 분량의 화약을 넣어서 장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일본에 보면 일본의 하야고하고 비슷한 원리죠. 근데 제가 직접 제작하고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길 이 죽관을 주로 사용했다, 조선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했다, 일반 병력들도 많이 사용했다 하는데 제가 직접 복원해 보길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대나무 자체는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북방 한계성이 전해져 있다 보니까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같은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 따뜻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저 식물들이니 그러니까 주로 삼남 지방에서는 죽관을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으나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게 대나무 죽관 자체가 굉장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그 이유가 이거는 여러 발을 담을 수 있는 화약총이고 이거는 한 발만 담을 수 있는 화약총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한 발만 담을 수 있는 화약총이고 이건 반대로 여러 발을 담을 수 있는 화약총이기 때문에 소모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게다가 이 대나무도 잘 말려야 되는 게 대나무 3대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이 먹고 두 번째는 곰팡이 쓰고 세 번째는 그 남아있는 습기들로 인해서 대나무가 갈라지는 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말려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나무 자체, 이 죽관 자체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겠군요. 게다가 이거는 소모적인 측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모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전통적인 그 농업 국가인 조선이라도 인건비가 싸다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데 드는 병기를 전군한테 다 보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유추해 보기를 일단 사용한 곳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왕실 호위기관 무예 별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높은 총룡청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로 사용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 송호군이라든가 잡색구 같은 그런 징집 성격을 가진 병사들은 이런 화약통을 사용한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발을 담을 수 있는 이 화약통을 주로 사용해서 그렇게 부담을 늦추지 않은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름 그 당시에는 좀 이게 뭐 어찌 보면 황궁을 지키는 어떤 뭐 특수한 집단들이 뭐 좀 고급 옵션으로 쓸 수도 있었겠다.
예, 아. 사실 근데 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하야고 유물들은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반면 중국과 조선에서는 주간 유물이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저도 고서를 본 것도 중국 청나라 장수가 들고 있는 초상화에서 그려진 주권을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아. 조선의 경우에는 참 독특하게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아, 간단하게 예. 생각해봐도 우리가 보통 조총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게 주로 일본 때문이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중국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요신서, 예. 그거는 중국의 척계강이라는 장수가 예, 집필한 그렇죠. 병서인데, 그렇죠. 그 병서를 조선에서도 받았고, 그리고 호준포, 삼열포, 그리고 불랑기, 백자총, 여러 가지 중국의 화기들도 임진왜란때 들어왔어요. 그 말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국 화승총기도 조선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 예. 그렇군요. 실록에서도 관련된 기록들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명나라 사람이 직접 여기 선조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보니 주백총이라는 사람이 선조 26년에 중국 자기가 조총을 만드는 법과 화약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테니 솜씨 좋은 사람은 몇 명만 구해달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해 3월에 이제 조총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익혔으니 이제 화약을 만드는 걸 알아놔라. 이 말은 지금 뭐냐, 조총에 대한 제도법을 어느 정도 확립했다는 소리고 2026년까지는. 근데 화약의 양이 부족하니까 화약 제도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어떻게든 알아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은 즉 중국과 조선과 일본 이 세 개 국가들의 조총들이 한데 모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길 중국 화승총기 그 특징을 받은 조총과 일본 철거의 특징을 받은 조총이 한 군데 모여서 제3의 총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조선에는. 그런 총기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조선의 총기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군령 소속 장인들이 만든 총과, 두 번째는 민간 기술자가 만든 조총, 세 번째는 외국에서 수입된 조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조총들이 이게 이 활약을 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저도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레고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레고님이 어쨌든 간에 좀 쓰임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 오늘 영상을 좀 갈무리를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묘기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라. 원래 조총은 그렇게 이렇게 들고 돌리거나 이러진 않았죠. 기록에서는 조총으로 묘기를 불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근데 기록으로 몇 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 찾아봤는데, 실록에 확실히 조총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그 특정 집단이 있었다는 걸로 요즘으로 따지면 군 의장대처럼 그런 집단들인가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군 의장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광대, 유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집단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고 기록이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집단들이 했던 묘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항상 건강해주세요, 레고씨.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